부적절한 수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가 좀 깊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2일 만에 총리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6시에 황교안 총리 취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58세, 올해 58세인 황 총리, 60대 국무위원들을 이끌고, 내각을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이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 인준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 오전에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약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예. 정확히 국회의원 278명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표가 156표, 반대는 120표입니다. 재밌는 것은 새누리당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156표인데 예. 정확히 찬성이 156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의 반대표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다시 기억을 해보면요. 그때 지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155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148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란표가 7표 이상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황교안 이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인준에는 새누리당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고요. 안타까운 것을 따져본다면 지금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찬성률입니다. 낮은 찬성률. 네, 이한동 국무총리가 51.1%, 그 바로 뒤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2.7%였는데요. 황교안 현 국무총리는 56%로 순위로 따지면 뒤에서 세 번째 정도의 찬성률을 얻게 됐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보면 야당에서 그동안 반대한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대표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야당에서 다 반대했다 이렇게 야당 볼 수 있겠죠? 119분이, 새정치민주연합 119분이 반대를 다 한 걸로 보이고, 예. 아마 무소속 중에서 전정배 의원이 또 반대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친구인데. 예, 반대했겠죠. 원내대표 여기에 충실했겠죠. 무기명인데. 예, 그런데 저는 한편 이런 인준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무총리가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인준을 두고 투표를 하면서 서로 간에 공격 방어를 할 정도로 우리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을까? 하는 역할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국무총리가 없었던 52일간에도 나라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갔거든요. 내각이 제의를 못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 황우여, 최경환 두 부총리가 있지만, 이번에 신임 총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시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저렇게 바삐 다니는 그런 역할을 좀 이제 황교안 신임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좀 더 큰 폭에서 이 야당과 소통하고 리더십을 세울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취임식이 조금 전에 45분 전에 있었던 거네요. 지금 6시 45분이니까.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국회에 나가 있는 성시온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시온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예, 지금 황교안 신임 총리가 메르스 종식에 선봉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첫 일정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황교안 신임 총리의 첫 일정 메르스 전담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곧장 현장을 찾아 지휘하면서 메르스 사태 진정에 나선 건데요.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서 환자 치료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의료진들과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라며 내각 컨트롤 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는 시간과의 싸움임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 가운데 관리가 부실한 곳은 즉각 대응팀의 판단 하에서 일시 폐쇄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총리 취임식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방문과 회의 주제를 모두 마치고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황교안 총리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황 총리는 취임사에서 모든 국정을 국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국민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총리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종식시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서민 생활이 안정화되는 잘 사는 나라, 비정상을 바로잡는 올바른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재적 298명 가운데 278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 156, 반대 120,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탈표 전혀 없이 여야의 찬반 투표가 뚜렷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자, 성시훈 기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 전원책 변호사께 드려야겠네요. 50대 총리가 대통령 측근인 60대 부총리들을 지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진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던데.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은 내년 총선 출마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 그만두는 건가요? 유기준 장관은 출마 못하는 거죠? 뭐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2-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최경환 부총리의 그 조기 당 복귀가 점쳐졌었죠. 네. 추석 전까지는 아마 당으로 돌아와서 이 비박을 견제할 친박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새로운 장관을 또 임명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인사 문제로 또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최경환, 황우여 두 분뿐 아니라 내각에 있는 국회의원 겸직 그 장관들 예, 문제를 아마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이 이 황교안 황교안 총리보다 사실은 선임자고 또 상급자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대통령 측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황우여 부총리는 이 황교안 그 총리보다도 법조계 10년 선배고 연배도 훨씬 더 많고 이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휘하는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한 식구들이니까 뭐 그런 데 있어서 서열 가지고 뭐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은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특히 황우여 그 부총리께서는 국회 차기 국회의장이 꿈이신 분이고 최경환 부총리는 뭐 친박계의 중심이 되어서 비박계와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겠다 하는 핵심으로 아마 등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유기준 장관과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올 3월 달에 장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올 연말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10개월짜리 단명 장관이 되거든요. 뭐 경력 관리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이 장관을 너무 자꾸 많이 갈아치운다는 비판에 또 직면하게 될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유기준 장관이나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국회의원직을 포기를 하더라도 장관으로 대통령과 함께 그 대통령 임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마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호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총선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저희가 답을 아주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황스택 기자,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오늘 헌혈을 하러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혈. 갑자기 웬 헌혈을 하러 갔는지. 그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서 강조하는 행보가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건 이제 뭐 죄송합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헌혈한 것은 뭐냐면 최근 메르스가 사태 때문에 집단 헌혈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 종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헌혈을 하자 이렇게 호기롭게 나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헌혈이 급감해서 저부터 헌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서 헌혈 봉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안 된대. 그러니까 다른 당국자들이나 보좌진만 합의해야 되겠네요. 아, 제가 대표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벌써 내가 서전도 안 받아주는 나이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표님 혈액형은 AB 하겠습니다. AB와 왜, 어때서? 아니야, 저래서 나이 든 사람 다 있어. 그리고 그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높기도 하고. 아이고, 진짜. 김무성 대표 올해 54인가요? 64시죠. 64시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약을 드셔서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에 나오기로는 지금 전립선 예방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국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요사이 우리나라 이게 그 케이블 TV를 보면 저는 전립선 예방약을 너무 선전을 많이 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사놓고 안 먹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시면 이제 전립선이 약해져서 많이들 드시는데 저게 이제 헌혈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동윤 차장.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자꾸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려는 듯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현장.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메르스 극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여야 그리고 정부기관을 그러니까 모든 걸 총괄해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이 꼭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김무성 대표가 현장에 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야 대표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즘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국회법 문제로 여야가 지금 다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걸로 좀 줄였다는 게 여야의 의견인데 지금 헌법학자들 의견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헌법학자 한 두 분 정말 저보다는 대어른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요청과 요구가 전혀 다른 의미도 아니고 이 요청은 역시 겸손한 아마 의미다. 뭐 이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지금 역시 그 국회법 개정안 자구 수정한 것은 그 상권 분립, 권력의 분립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 검토하여를 왜 뺐는지 모르겠다. 만약 거기에 들어갔으면 그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강제성이 아주 휘박해지니까 하는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검토하여가 들어간다면 자구 수정이 안 되겠죠. 재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청 간의 관계, 뭐 당과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주시죠. 크게 보면 의회와 청와대의 대립입니다. 작게 보면 이제 여당 안에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김무성, 유승민 두 지도부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야당과 이미 이 재의기를 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친박과 비박의 갈등 관계가 커질 것이고 여권이 분화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과거 문민정부에서 늘 그래왔다시피 대통령이 또 탈당하는 그런 또 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다만 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박 대통령이 이번에야말로 여야 지도부에게 대화 좀 하자 해서 아침밥을 같이 먹든지 저녁밥을 같이 먹든지 좀 자유스럽게 청와대와 의회의 토론이 있었으면 해요. 그러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그건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이 상황인데 대충돌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집권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야당의 영수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신문 일면을 차지하는
정치적 빅 이벤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야당과 청와대의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야당 대표와 늘 자주 만나고 아침밥을 자주 먹고 식사를 좀 자주 하면서 문제되는 점을 서로 간에 자주 토론이 있다면 이처럼 갈등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도 세월호 특조위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주 작은 갈등이에요. 이게 큰 갈등으로 번졌는데 대통령이 좀 이번에는 이 국회 그 영수들에게 좀 만납시다.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